설립 경위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위를 따져보면 일제의 강점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1912년에 강원도 연수님 고성에 설치하고요. 또 전라남도 백운산하고 지리산에 연수님을 설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경제국대학이 전라남도 연수님을 구례의 백운산 일대하고 구례의 지리산 일대하고 백운산 일대에 연수님을 설치하는데 지리산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kyushu제국대하고 교토제국대학에서 연수님을 설치하고요. 지금은 이제 해방된 이후로는 경상대하고 과기대가 지금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울대 남부 연수님하고 동경제국대학 연수님을 비교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동경제국대학이 연수님을 설정할 때 국공의주 위주로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보시자면 12년에 조선총독부가 동경제국대학에 80년간 무료 대부를 받아서 전라남도 연수님이 설치하고 46년에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이 생김으로써 이 연수님이 그대로 남부 연수님으로 편입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백운산에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10년에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되면서 22조에 국유재산인 백운산하고 지리산을 서울대에 무상양도하겠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양시민단체하고 시의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법인화가 되면 사립대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국유재산을 어떻게 사립대에 넘길 수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본부에서 무상양도를 반대하시고 또 반대 운동을 굉장히 강하게 펼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도 있었고 국회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이때 국회 토론회에 2011년도에 백운산 지리산 서울대 양도 무엇이 문제인가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백운산 지키기 시민운동본부에서 무상양도보다는 국립공원 지정이 타당하지 않겠냐고 환경부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2012년도에 백운산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영역을 발주합니다. 그래서 순천대 산하협동하고 건화 컨설팅 회사에서 이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원을 지정하기 위한 단계 중에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이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추진 동력이 상당히 상실된 상황이죠. 지금도 흐지부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2015년에 다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위원회에서 83,000명의 국립공원 지정 서명서를 받아서 총리실에 제출을 했고요. 또 추진위에서 환경부, 기재부, 교육부에 국립공원을 지정을 해달라고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역 주민은 지금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백운산 같은 경우는 쭉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 그래서 현안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고로쇠 수액 관련해서는 지금 수액 채취가 광양, 구례, 남원시 주민들 318명이 구례 지리산 지역하고 백운산 지역에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허가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남부학술림이 신청을 대행해서 지금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된다는 것을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공원법 23조에는 임산물 채취에 대해서 공원관리청이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존지구에서는 채취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전 지역에서는 채취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자연공원법상 임산물 채취는 허가사항이나 지역 주민의 생활활동을 위해서 모두 허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례로 보시면 5년과 2011년도, 18년도 임산물 채취 및 수액 채취 허가 현황을 보시면 국립공원 21개소에서 93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100%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지리산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에 한해서요 관리가 엄격하게 자연 보존 지구에서도 고로쇠 수액을 지금 허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리산 시몬 지역하고 달궁 지역, 그다음 내장산 냄창 지역에서는 보존 지구에서도 채취를 허가하고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운산의 경우에 지금 수액 채취하는 지역을 환경지구로 대폭 포함시키면 현지와 동일하게 채취가 가능합니다. 고로쇠 채취 지역이 혹시 자연보존지구에 들어갔다 그러면 특별조항을 신설을 해서 채취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공원 밖에서는 전혀 자연공원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채취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음 현안입니다. 다음은 서울대 남부 현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남부한슬림의 대표적인 사업이 크게 교육하고 연구, 산림 경영 사업입니다. 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산 시험장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연구 사업은 한제를 중심으로 해서 백운산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 측에서의 요구사항은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 최소 면적인 한제 일대에 433헥타르를 무상 양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라든지 등하고 무상 양도 및 또는 국유림 존치 문제는 아마도 오늘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공원법상에서는 학술활동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국립공원이 지정되더라도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학술활동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번거로움이 있어요. 왜?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술활동을 보장하는 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별이라든지 이 조림 전통적인 이게 산림 시험 연구 같은 경우는 추삼 시험장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다면 이 부분을 공원에서 제척해서 이 부분에서 시험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사진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광양시에서 광양 주민들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 사진이 89년부터 93년 동안에 동해 펄프 회사에서 담화문 일대를 벌치한 사진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 집회도 하고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백운산에 인연이 돼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2003년 사진이고요. 지금은 꽤 많이 복원이 돼서 그때 당시에 벌채의 흔적을 이제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복원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도 했고요. 더 이상 이때 당시 이후로 대규모 벌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도 많이 했고 또 보존을 했기 때문에 백운산이 잘 보존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리산에서는 고원 복원 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곰의 개체가 64마리까지 증가해가지고 지금은 성공적으로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곰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일부 곰은 수도산까지 경북 수도산까지 이동을 해서 이 곰 이름이 이제 콜럼버스 곰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국립공원에서 다시 회수해서 치료를 하고 지리산 국립공원에 방사를 했는데 다시 수도산으로 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점을 보시면 이 점들이 곰의 GPS 송신기를 설치해서 곰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곰의 패턴들을 지금 점으로 표시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수도산까지 이동도 하고요. 일부는 백운산까지 이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백운산에서 반달가슴곰이 작년에 올매에 걸려서 폐사한 일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곰이 백운산이라든지 지리산 인근 산지까지 이동하는 것은 지리산이 백두대간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산까지 이어지는 낙동정맥과 이어져 있으며 또 호남 지역의 호남정맥과 이어져 있는 산지이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곰이 인근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백운산은 지리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는 것처럼 광양, 구례, 순천시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으로서 지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 측면에서 가치를 따지고 있는데 그중에 자연 생태계하고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 보존, 그 다음에 위치하고 이용 편의에 대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2011년에 국립공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자료인데 식물이라든지 동물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년 자료라고 해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필이 있는 말이고요. 제가 생태학자로 말씀드린 건데 식물이라든지 동물은 그렇게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운산에는 831종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중에 멸종 위종 5종, 희귀 식물이 34종이 분포하고 있고 동물로는 멸종 위종 4종, 천연기념 11종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 같은 경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관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백운산 같은 경우는 지형 보존 측면에서 미개발 지역이 99.5%로 대부분 다 개발이 안 된 지역이고 대부분이 낙엽, 하렵수가 굉장히 넓게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국공유지가 98.8%로 사회주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데 가장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립공원을 15개소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지형 보존 측면에서 백운산이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서 가장 우선 순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백운산이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국립공원 지정에 손색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리산하고 백운산의 생태축을 구축해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생물 다양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백운산 타당조사 영역 결과를 보시면 공원 경계와 용도 지구에 대한 계획인데 이 경계 안에는 마을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도 지구 중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자연 보존 지구가 8.9%로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백운산 정상부하고 능선부 일부만 포함되어 있고요. 대부분 관리가 느슨한 자연환경지구가 9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닙니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과 백운산은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물 다양성 보존 측면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